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인종 갈등이 심해지면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도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타겟 매장에서 한 여성이 4살 남자아이를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체포하기 위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커플이 기아차를 대상으로 차량 절도 범죄를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90대 여성인 루스 고테스만 여사가 뉴욕의 한 의과대학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러시아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산 명란젓과 창란젓 등의 미수출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또다시 미국 내 증오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반아시안 증오 범죄를 겪은 한인 사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LA 경찰국은 전국 최초로 경찰 온라인 신고센터에 증오 사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접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신고율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증오범죄 신고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고하면 어차피 경찰도 뭐 빨리 안 오고 신고해봤자 뭐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헤이트 크라임 숫자가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보면 적어진 게 아니고 리포팅, 신고하는 게 줄어졌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아직도 많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태라고 보니까요. 경찰은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증오범죄에 대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혹감과 수치심에 휩싸여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영어 장벽도 신고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오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경찰에서 이런 분들 체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변하면 왜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지 돼? 그 신고가 중요하다는 거를 거기는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서 시에서는 돈을 이쪽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한인회에서 이런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해드리고 그러면 대응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 하원 사무실이나 이런 정치인들하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해서 좀 이런 리소스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액세스할 수 있게끔 좀 러비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내 반유대주의와 반무슬람주의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미 전역 주요 대도시의 증오범죄 발생률은 평균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누구나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계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타겟 매장에서 4살 남자아이가 납치될 뻔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620 사우스 버질 애비뉴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한 여성이 4살 남자아이를 뒤에서 강제로 붙잡아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여성은 매장 밖에서 아이의 부모와 마주치자 아이를 내려놓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40대 흑인 여성으로 5피트 5인치의 키에 몸무게 150파운드 정도로 범행 당시 갈색 자켓과 검은색 셔츠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커플이 기아 자동차를 표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절도 피해를 본 주민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6시 50분쯤 헐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남녀가
언덕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다가갑니다. 이 커플은 해당 차량의 모델이 기아차인 것을 확인한 후 여성이 망을 보고 남성이 잠겨있던 차량을 1분 만에 연 뒤 이후 8분도 안 돼 시동을 걸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절도 용의자인 두 남녀를 체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미 전역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일부 차종만 집중적으로 골라 훔치는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해 현대와 기아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자동차 딜러 매장에서 복면을 쓴 10대 소년들이 고가의 자동차 9대를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워키샤 경찰국은 지난 18일 오전 6시쯤 제규어 랜드로버 판매점에 절도범이 침입했고 차고 문이 크게 손상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복면을 쓴 10대 9명이 매장 안에서 차량 열쇠를 챙겨 서비스 센터 내부에 있던 차량 1대와 전시된 차량 등 모두 9대의 차량을 훔쳐 일렬로 차고 문을 부수며 달아났습니다. 현재 용의자 9명 가운데 단 1명의 용의자만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들이 시카고 지역에서 온 10대 조직범죄 집단으로 추정했습니다. This is an intentional act where you broke into a business with 8 of your buddies thinking you're fun and going to make a couple bucks trying to sell this in the Chicago area, and Waukesha is going to say no. 경찰은 피해 금액이 모두 58만 3천 달러에 달하며 현재 도난 차량 9대 중 6대를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남은 8명의 용의자를 계속 추적하며 수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한 의과대학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를 받으면서 전교생이 등록금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브롱크스에 위치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은 명예교수이자 학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으로부터 10억 달러를 기부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기부는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로 이번 봄 학기에 졸업하는 4학년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상환받을 예정이며 다음 학기인 8월부터는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I'm happy to share with you that starting in August this year, th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고테스만은 학생 절반 이상이 졸업 후 20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빚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대출금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또 향후 의대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93세인 고테스만은 1968년부터 오랜 기간 아인슈타인 의대의 교수로 일했으며 작고한 배우자 데이비드 고테스만은 퍼스트 맨하튼이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955년도에 설립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은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 이름을 붙이게 됐으며 의과대학 1년 등록금은 6만 3천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입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학생들에게 거짓 정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한 온라인 대학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샌디에고의 온라인 대학인 애쉬포드 대학과 모 회사인 조비오사에게 2,1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쉬포드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과 취업 전망, 학점 트랜스퍼 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한글 전용 대학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도 문학 석사와 MBA 온라인 과정에 학생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2017년도에 애쉬포드 대학교와 조비오사에게 학위 장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3월 샌디에고 법원도 2,237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당시 8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던 애쉬포드 대학교는 2020년도에 애리조나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로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로 한국산 명란젓과 창란젓 등의 미 수출이 중단됩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달 안으로 러시아산 수산물과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명태의 9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한 후 이를 한국에서 다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한국산 명란젓과 황태채, 창란젓 등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 250만 명 규모의 시장을 잃게 된 한국 관련 업체들은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LA 지역 한인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당장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상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미 공군 사관학교 인근의 산에서 산불이 일어나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는 어제 오후 1시쯤 학교 인근에 위치한 웨스트 모뉴먼트 크릭에서 산불이 발생해 170여 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산불이 일어났을 당시 더 큰 확산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방문객들의 학교 방문 역시 금지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came by yesterday and I actually didn't come up this far and I saw like smoke from 2 exits away. I live off of Garden of the Gods, so it was pretty concerning to me. So we came out here to check it today and looks a lot better. 콜로라도 소방국은 현재 20% 가까이 산불 진압에 성공했지만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진화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LA시가 음력설을 맞아 처음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설날 잔치를 개최합니다. LA시와 LA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음력설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LA 한인타운에서 설날 잔치를 개최하고 전통 공연과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Lunar New Year night market on Sunday, March 3rd, will be more than just an event. It will be a powerful testament of unity and cultural understanding. 한편 LA시는 음력설을 기념해 지난 3일부터 아시안 커뮤니티별로 매 주말마다 설날 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 의향서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기업들이 많아서 실제 받게 되는 보조금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반도체 보조금 신청이 600건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 신청한 기업들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 brutal reality is that a significant majority of those companies expressing interest aren't going to receive funding. 미국은 작년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2천억 원 이상 받을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조건을 내걸었지만 기업들의 신청은 몰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배정한 예산은 280억 달러인데 최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만 700억 달러, 9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기지를 2곳 조성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최첨단 로직 반도체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enough money to achieve that goal. It doesn't mean that at some future date we don't need what people call a CHIPS 2 or more money.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나 대만 TSMC 등 주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느 기업에 보조금을 주게 될지 최종 지급안은 3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 회원국과 더 많은 국경이 접하게 된 러시아는 폐지했던 군관구를 부활하는 등 나토의 북유럽 확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헝가리 의회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188 igen, 6 nem szavazattal tartózkodás nélkül elfogadta. 마지막 남은 헝가리의 최종 동의를 확보하면서 스웨덴은 사실상 나토에 정식 합류하게 됐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22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200년 넘게 고수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폐기한 겁니다. 핀란드는 작년 4월 31번째 회원국이 됐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막판까지 승인을 미루면서 가입이 늦춰졌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가결한 비준안이 미 국무부에 전달되는 형식적 절차가 끝나면 스웨덴은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됩니다. 울프 크리스테로손 스웨덴 총리는 SNS를 통해 나토의 안보를 위한 책임을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합류하면서 나토와 접한 러시아 국경선은 기존보다 늘었고,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는 나토 동맹국이 사실상 포위하는 형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나토 확장에 대응해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군관구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국방개혁 때 서부 군관구로 통합했던 두 군관구를 다시 분리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푸틴은 작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맞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재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유럽연합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농민 시위대의 트랙터 900여 대가 집결해 회의장 앞 방어벽까지 뚫었습니다. 폴란드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철로에 쏟아붓는 등 유럽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돌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린 농업용 트랙터가 경찰의 물대포를 뚫고 돌진합니다. 도로에 곡물을 뿌리고 건초 더미에 불을 붙이는 농민들에게 경찰은 최루탄을 쏩니다. 유럽연합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농업용 트랙터 900대가 모였습니다. 유럽연합이 농업 분야에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농산물 수입을 허용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On travaille 16 heures par jour, 365 sur 365, on prend pas de vacances. Un week-end partir en France, on peut oublier parce qu'on doit nourrir nos animaux à 5 heures. 경찰이 오전부터 유럽연합 본부 주변 도로를 통제했지만 회의가 열리는 집행위 건물 앞까지 뚫렸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최소 3명의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휴경 의무를 연기하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지만 농심을 달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폴란드 농민들은 화물차 안에 실려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160톤을 철로에 쏟아내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대도 파리 도심까지 진격하는 등 스페인,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농업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농민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유럽 전역에서의 농민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가 스페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미래가 먼저다. 한국 기업들도 참여해 기술을 뽐내는데요. 역시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꽉 막힌 도로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순간에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가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줍니다.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신제품 갤럭시 링 실물 디자인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고 잠잘 때도 착용할 수 있어 수면 중에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역시 조만간 링 형태의 웨어러블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나흘간 열리는 MWC 2024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 2,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KT, 삼성전자 등 165개사가 참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동통신사들은 AI, 변화의 시작점이란 주제로 더욱 발전된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는 내부 효율을 위한 간단한 AI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걸 통해서 다양한 AI 서비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개막 당일 AI의 아버지,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가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대준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선 행이 확정된 정부나 검찰 출신 인사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친 이재명계 후보들과 맞붙는데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낙동강 벨트에는 여당의 중진급 현역들이 배치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검사 출신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결국 여당의 수도권 양지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강원 강릉에선 원조 친윤으로 5선에 도전하는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충남 홍성 예산에서도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본선에 직행해 천안 4선 출신인 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격돌합니다. 민주당에선 친노무현계 좌장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영입인재인 경찰 출신 이지은 전 총경 등이 전략 공천돼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이광재 전 총장은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의원과 빅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여야 모두 절반을 넘는 130여 곳에 공천을 마쳤습니다. 총선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도 일찍 공천을 마무리했는데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와 영남 낙동강벨트 대진표도 일찍 짜졌습니다. 운동권 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서울 마포 을에 이어 광진을에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오신환 전 의원이 대리전을 벌입니다. 여당이 중진들을 재배치해 탈환을 노리는 낙동강벨트의 빅3 지역구 3곳도 영남권 선거 판세를 좌우할 걸로 예상되며 일찌감치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5석을 석권한 경기도 수원에선 고위공직자 출신의 여당 후보들이 친 이재명계 현역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과 호남 지역의 후보 확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20%에도 못 미칩니다. 양당의 강세 지역인 만큼 공천을 미루고 있지만 텃밭의 임자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소 20석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주황색 점퍼를 입혀줬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 씨앗이 펴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갖다가 제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굵직한 선거를 치러낸 선거 전략가로 통합니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의 과반 석권을 이끌었고 20대 땐 당적을 옮겨 민주당의 대역전극을 주도했습니다. 보수당으로 되돌아간 21대 총선에선 참패했다가
이듬해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파란색 점퍼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84살의 나이에 다시 주황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름에 걸맞게 개혁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과 달리 고정 지지층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제3지대에서 이른바 김종인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지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되도록 최소 2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대통령 중심의 통치구조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 복지 사각지대 해결 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들로부터의 화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 두 가지가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이준석 대표도 경기 동탄 신도시와 대구 지역구 출마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은 공천으로 인한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를 결론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오죽하면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당은 공천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뤄두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지역 결정 역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고 비난하는 등 지도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진행돼 논란을 빚은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의원의 지역구는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새 의원 역시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공천 갈등 속에 총선 위기론이 커지자 황운하, 소병철 두 초선 의원은 당의 단합을 위해 결단한다며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상공에서 찍은 민간 기업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달 착륙 성공을 발표한 이후 약 나흘 만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나사가 공개한 사진이고요.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이 지난 24일 달 표면에 약 90km 상공에서 오디세우스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개발사인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오디세우스가 목표했던 달의 남극 말라퍼트 A 지점에서 1.5km 이내에 자리 잡았고 달 표면에 측면으로 착륙해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추정된다며 27일 오전까지 오디세우스와 교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한국 시간 23일 오전 8시 24분쯤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좁다란 터널 내부를 따라 들어가니 누군가 머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이 현지 시간 26일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를 잇는 10km의 하마스 지하 터널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은 북부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서 인근 소도시 자이툰까지 이어져 있고요. 터널이 지나는 길목에는 병원과 대학 등이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스라엘 군은 터널 내부에 생활 공간과 화장실, 무기고 등의 시설이 있고 하마스 대원들 시신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고요. 하마스가 이 터널을 병력과 무기 운송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에어버스 명찰을 찬 직원이 촬영 중인 방문객을 제지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벌어진 일로 지난 24일 중국 SNS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에어버스가 독일 공군에 납품한 수송기가 전시돼 기내 관람이 가능했는데
독일군과 에어버스 직원이 중국과 러시아 국적 관람객의 탑승을 막아선 걸로 알려졌고요. 중국 내 반발 여론에 에어버스 측은 즉각 사과하며 남은 에어쇼 기간 중국인 관람객의 탑승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했는데요.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과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는 모두 합쳐 최소 4억 5,400만 달러, 우리 돈 6,049억 원에 달하고요. 항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탁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재판 외에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따른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고요. 패션 칼럼니스트 명예훼손 위자료로 이미 8,330만 달러, 약 1,1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법률 비용에 정치자금 기부금 상당 부분이 사용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자금 경색도 심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광장 이곳저곳에 노점상까지 몰려 혼잡해 보이는데요. 곳곳에 쓰레기도 나뒹굴고 있죠. 스페인 남부 관광도시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 모습인데 세비야 시장이 직접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연간 3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교통 혼잡부터 범죄와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세비야시는 스페인 광장 방문자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시장은 시 예산만으로는 유산을 보존할 수 없고 기념물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광세를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할지는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현지 시간 25일 미군 병사 한 명이 분신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 공군 소속으로 알려졌고요. 분신 전 SNS로 생중계한 영상을 통해 더 이상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미국의 지원에 항의한 거고요. 경찰과 보원 요원들이 불을 껐지만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숨졌는데요. 미 국방부는 미군 병사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면서 비극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illustration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two case의 example를 나눠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보상이 왜 하나는 너무 좋고 하나는 보통이었냐. 먼저는 우리 Volkswagen 타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되게 똑똑한 젊은 친구는 볼kswagen 타우스를 3년 전에 리스를 해가지고 3년 동안에 18,000불을 낸 케이스예요. 18,000불을 냈는데 첫 번 first year 차를 리스를 하자마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 first year에 4번을 갖고 그 다음에 한 번을 간 케이스예요. 이분은 열심히 첫 번 12개월 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걸 들어갈 때도 넉넉히 시간을 줘서 들어간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됐다. 그 다음에 차를 딜러십에 들어갔다. 차가 딜러십에서 나왔다. 근데 30날 안으로 문제가 있었다. 30날을 안 기다리고 곧바로 또 들어간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프라이어리티를 받을 수 있기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모델 차가 있어갖고 리스를 똑같을 때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지만 24,000마일이 될 때까지 안 들어간 소비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차, 똑같은 이슈. 문제는 물론 똑같이 있었지만 바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똑같아요. 18,000불 돈 주고 똑같이 리스를 하고 똑같이 했지만 이분은 바빠서 못 갔어요. 돈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지만 첫 번 분은 열심히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마일리지가 없을 때 18,000불밖에 안 줬지만 끝에 가서 가져가는 돈이 39,000이 넘었습니다. 이 똑같은 차, 똑같은 문제, 똑같은 케이스 스터디 소비자는 5,000불밖에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리 기록을 일찍 안 만들어 놓고 기록상으로는 이 차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결심해가지고 빨리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문제가 또 나오면 곧바로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케이스 스터디를 공부하면서 차이점을 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목숨이 2개라도 되는 걸까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대책 없이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 앞에 자전거 탄 남성이 보이죠. 차들이 주행하는 녹색 신호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던 차들 가까스로 멈춰서는데요. 자전거 운전자 놀라거나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 갈 길 가버립니다. 지난달 왕복 8차로 도로 교차로 부근에서 촬영된 건데요. 운전하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종종 목격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앙분리대에서 기어나와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비 오는 밤 왕복 1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오가던 보행자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물론 주행하는 차들끼리 2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한가득 들어있는 상자 위에 손편지 한 장이 눈에 띄죠. 10년을 살면서 덕분에 행복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3월 중순 이사를 앞둔 위층 이웃이 건넨 선물이라고 전했고요. 손편지에는 그동안 시끄러웠을 텐데 배려와 이해 고마웠다는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위층에 아이들이 있어 신경 쓰였는지 과거에도 여러 번 과일을 건네주곤 했다면서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바른 이웃이 떠나게 돼 아쉽다고도 말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험악한 소식만 전해지는 요즘 듣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이죠. 누리꾼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훌륭한 인품이 느껴진다며 흐뭇해했습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예술가가 진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홀로그램과 결혼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맞춰 입은 남녀가 다정히 얼굴을 맞대고 있죠. 영락 없는 연인 모습이긴 한데 조금 어설프게 보이는 남성, 사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스페인계 네덜란드 여성 예술가 알리시아 프라미스가 이 홀로그램 파트너와 올여름 실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비 남편 이름은 아이렉스, 남성 영어 이름에 흔히 쓰이는 알렉스와 인공지능 AI의 합성으로 보이고요. 인공지능을 통해 연인들 프로필 정보를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프라미스는 자신이 홀로그램과 결혼한 최초의 여성이 될 거라면서 이번 결혼식은 인간이 홀로그램과 아바타, 로봇과도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대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했고요. 누리꾼들은 세상에 다양한 사랑이 있다지만 홀로그램으로 시각한 AI 연인과의 결혼은 상상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빌딩 꼭대기, 세계적인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245m 높이에 설치된 스케이트장에서 아찔한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입니다. 화려한 공중기술이 정말 멋진데요. 현지 시간 24일 두바이의 더 뷰앳 더 팜 전망대에서 열렸고요. 두바이의 유명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을 360도로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케이트보드장이 설치되자 선수들이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세계 최고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월드 스케이트보딩 투어를 앞두고 열린 공연이고요. 현지 시간 25일 두바이에서 개막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